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병자월, 신미일이 되겠고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패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그랬죠. 경금인 양금은 강철 같다라고 봤을 때, 음금인 신금은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무토, 기토 등이 인성이 토가 많게 되면 신금을 오금하는 것, 또는 신금을 토타 매금하는 것 매우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의 특성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즉 계절 동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동설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한수냉이 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월 같은 경우에는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별도로 임수가 없어도 도세주옥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임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는 그 본기 개수만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수는 여기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금도 얼어 있고요, 물도 얼어 있습니다. 임수가 아니니까 신금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맑게 만들어야지만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병화가 자월이면은 신금도 약하지만 병화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에 있어서 병화를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병화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금한순행이 아니라 금난수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해월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병화 임수를 취용하되, 병화는 간목으로서 보좌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자월은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신금도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지 못하죠. 그래서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 같은 데서 가장 좋은 것은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런 비견겁제가 없어서 인성인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 건토인 무토라든가 건토인 미토로서는 금을 생할 수 없겠고, 기토 같은 거 축토라든가 또는 이런 진토 같은 습토가 있어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나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어떻다? 이 오금된다 또는 매금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잖아요. 근데 신금은 정인인 무토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같은 것들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간목으로서 정인이지만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가 있게 되면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병화로서 조후해주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를 회강시키고 임수를 파극하고 신금을 매금해버리는 아주 최악의 그러한 그 글자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재성으로서 그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자월은 일단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되, 병화가 약할 때는 간목,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간이 왕할수록, 예를 들면 일간이 약하면 1캐럿짜리 다이아라고 하면, 일간이 신왕하면 5캐럿, 10캐럿, 30캐럿짜리 다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알이 굵을수록 큰 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 것은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자월의 신금, 용신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원령은 어느 원령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또 생극제와 형충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용이 일간한테 좋게 작용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화는 무엇을 중화시키냐? 왕세와 한열이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포함되어 있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8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한열, 추운지 더운지 건조한지 습한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게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수는 양인데 왜 음이라고 할까요? 채양 용음이라고 해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지장간 때문에 합니다. 자, 자수의 지장간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수는 임수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 임수는 격을 취용할 때라든가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자중이 있는 임수는 없는 것과 같다. 취용하지 쓰지 않는다. 자는 오로지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본시 몸체는 양이지만은 그 본성이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 뭘 논할 때, 육친을 논할 때만큼은 자수는 양이 아니라 음으로 이렇게 논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금인 신금이 음수인 자월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 자수, 그것을 일간인 신금이 생하죠. 금생수의 관계, 일간인 내가 생하는 관계죠. 내가 생하는 거 뭡니까? 식상이라고 표현하죠. 식상.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고요. 나의 언행 같은 개념, 나의 부하직원 또는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창작물 같은 거 있죠. 내가 노래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내가 춤을 추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내가 글을 쓰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상이 있고 그 식상이 중화가 잘 된 사람은 말을 잘하고 표현력도 좋고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이제 식신격이라든가 상관격들이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왕하면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해야지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일간이 약하고 식상만 왕하면은 말은 많은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식상이 왕한 만큼 일간도 세력을 얻어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해야지만 중화가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만 왕하다, 이거는 거의 언행불일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격이라든가 상관격인 사람들은 보다 반드시 일간을 갖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신금이 자월에 요걸 먼저, 자, 식신이라고 하는 건, 식상이라고 하는 건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은 어저께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식상은 이제 자식으로 보는데, 요 자식을 보는 것은 이제 여자일 때 이제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음금인 신금이 월지에서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식신을 본 거죠. 식신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 이제 수가 왕하고, 금은 자월에 여기가 사지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식신이 왕한 그런 구조, 설기태과한 구조,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일까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거는 일간이 신약사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월에 해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간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 힘이 나도록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 또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인성은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되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금이 되는 것인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경우 인성이 토로서 생해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 다른 일간들은 약하면 인성을 좋아하지만은 이 유독 경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를 좀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금은 이게 토가 있게 되면 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금이라든가 또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일간들,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자월은 반드시 화는 반드시 뿌리는 화가 있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화를 얻게 되면은 자월에 물론 금도 약하지만 화도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죠.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축토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화도 장생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이제 신금, 유금 등이 있어서 신금 자체가 뿌리를 얻고 병화로서 조우하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해주면서 신금이 이제 어느 정도 인비에 의해서 세력을 얻었다 싶을 때는 이제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월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해월도 해월이지만 자월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태어났을 때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화도 갖춰야 되죠. 목도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일간이 세력 얻으려면 인생 또는 비견겁제도 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얻은 연후에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임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 어디를 먼저 볼까요? 진토로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얻었습니다. 자, 진토는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진토는 습토라고 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된다? 얼죠. 동토가 되죠. 땅이 얼게 되면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진토를 갖다 거기다 대고 자진 합수까지 된다. 그러면 이 진토는 화가 있어야지만 신금을 생하지, 화가 없으면 신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미토를 얻었습니다. 이곳 미토가 진토의 공통점 또 한 가지. 자, 신금이 인성인 토를 얻었기 때문에 토생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금 자체가 미토라든가 진토에 뭘 할 수 없다? 통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얘기죠.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월간에 병화가 있고요.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해주는 구조는 좋지만 병화가 미중정에 간신히 통근은 하더라도 굉장히 병화가 약하다. 간목도 진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간목도 그렇게 세력이 크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화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목화운으로 가면은 일간이 약한 것은 단점이 있고, 금운으로 가게 되면 목화가 다시 세력을 얻기가 좀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참 어떻게 중화를 이루는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주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제일 이제 생시에서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모자란 것을 어떻게 보충하는지가 중요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여기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는 뭐 약한 것은 아니고 미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세력이 없는 무토는 아닙니다. 근데 화가 약한 상태에서 자월에 자진합수까지 되는데, 자수를 다시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기가 가중되는 것이고,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긴 하지만은 저거는 건토가 되죠.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요. 오히려 작은 신금을 갖다가 무토 같은 것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자시 같은 경우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 또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자시에 비해서 무술시는 토가 더 왕해져 있죠. 간목으로서 토를 제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화가 있으면은 멀리 있는 무토를 제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화를 생하는 것이 바로 또 간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통관작용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무토를 제거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가 된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미충이 됩니다. 그러면 축중에 있는 신금, 그러니까 신금이 축중에 있는 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축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땅속에 매몰되죠.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인성은
인성 보세요. 진토, 미토, 축토, 기토, 토가 4개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다? 신금이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인성이 왕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간 스스로가 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진씨 같은 경우에도 토가 지지로 3개죠.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일간 자체가 토가 3개가 있다고 해서 왕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특히나 보다 진토 미토는 일간 신금이 뿌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운으로 가면 일간이 약한 것이 단점, 그 다음에 금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약한 것이 단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사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화가 세력을 조금 더 얻는 점은 좋겠고,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신금이 사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진토라든가 미토가 많은 것보다 차라리 겨울에 사화가 오히려 조후도 하고 신금이 뿌리 또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임수라고 하면 한기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한기를 가중하고 병화를 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개수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갑오시 같은 경우는 자진합수의 오미합화가 되죠. 그러면 이 병화는 굉장히 왕해집니다. 오미합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세력을 크게 얻었고 갑목 2개가 병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조후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약한 신금이 어떻게 된다?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지지신금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금수운으로 갈 필요 없고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정유씨는 유금의 신금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관살혼잡이 될 수 있고 7살 정화를 신금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병신씨는 한번 오늘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생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정유씨는 뿌리를 얻는 대신 7살 정화를 얻은 봄으로 인해서 관살혼잡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